시사잡기 3부 시작합니다.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의 이 정규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한테 그 발전소 안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래서 당국이 조사에 나선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고리 원전 2호기가 여름에 폭우 때문에 원전이 중단됐었다. 근데 이게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원전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 모시고요. 원자력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되신 게 벌써 1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나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른바 이 반핵 운동 펴시던 분 두 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김혜정 위원하고 예, 동국대 김익중 교수님. 예, 두 분이 지금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네. 뭐 좀 바뀌고 있나요? 글쎄 뭐 저희가 비상임위원이고 뭐 한 달에 2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바꾼다는 건 쉽지 않고요. 뭐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폐쇄적인 집단에 저희 이제 시민단체 출신이 들어가서 또 어쨌든 그 문제를 감시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거 뭐 그런 구조는 열린 셈 아닌가 이렇게 감시자가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원전 관련된 뉴스가 자꾸 나오는 겁니까? 옛날에는 안 나오던 게?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한편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속 진행되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고 또 그런 영향으로 국회도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감시 이런 게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알겠습니다. 숨겨졌던 비리 또는 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제가 앞에 잠깐 소개했던 약간 좀 어이없는 얘기인데 네. 원자력 발전소 정규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한테 자기 컴퓨터에 비밀번호 아이디 이런 걸 알려줬다고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의 정규직 직원들은 계속 순환 보직을 해서 사실은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용역업체 직원들은 뭐 용역 회사는 계속 바뀌지만 10년 이상씩 근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돼서 하는 일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더 잘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수원 직원들이 업무 혜택가 일어나서 업무 일지 쓰는 거, 뭐 또 심지어는 방사성 폐기물 외부로 배출하는 거, 방사성 기체 폐기물이죠. 배출하는 거 승인까지 그냥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해서 그 용역업체 직원들이 해왔다는 거죠. 10년 넘게. 그 정규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용역업체 직원은 그냥 다 시켰다? 네. 그리고 심지어 간부 아이디 비번도 용역업체 직원들이 갖고 있어서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 최고 기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 또는 뭐 심지어 국회의원 또 저 같은 뭐 규제기관에 있는 원안위원도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아주 제한적인 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뭐 하청업체 직원들이 간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럼 그 하청업체 직원이 맘만 먹으면 무엇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설계도까지 다 볼 수 있는. 원전 설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히 거기까지는 지금 안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더 뭐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해봐야 되죠. 어쨌든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려 있는 그런 체계라는 거죠. 예. 여기도 원래 그렇게 하청이 많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은 굉장히 이 사고나 고장이 잦은 것은 이제 원청업체가 한수원이잖아요. 근데 뭐 수백만 개 부품으로 갖춰져 있고, 근데 이게 하청, 재하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제로는 그 하청이 너무나 이제 복잡자당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안전사고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원전의 하청 노동자들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인의 2배가 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를 예방 정비하거나 또는 뭐 사고가 났을 때 수리한다든가 뭐 가까이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압력관 뭐 이런 거 교체할 때는 굉장히 고농도로 오염된 지역에는 실제로 한전의 정규직 직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고농도 오염 지역에서 정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백 의원 발표도 있지만 뭐 얼마 전에 최재천 의원 발표에 따르면 뭐 원자력 압력용기 압력관 교체할 때 월성 1호기 교체할 때는 정규직 한수원 직원보다 무려 19배 가까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통상적으로 두세 배 이상 이렇게 높게 피폭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험 작업에는 하청 노동자를 쓴다. 그렇죠. 그리고 고농도 오염 지역은 다. 그리고 안전 대책 같은 걸 제대로 안 세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규직 직원들은 뭐 용역업체 일하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데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피폭되는 줄 아니까. 네. 그래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폭의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방호복 같은 걸 제대로 입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입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피폭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간간히 드러나는 사실에 보면 또 제대로 그런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노동자들의 그 5년간 피폭 허용치가 100mS고요. 일반인은 연간 허용치가 1mS인데 1년 허용치는 20mS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허용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이 그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스스로 숨기는 경우도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하청 노동자의 그 안전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제철소나 건설 이런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건데 네. 원자력도 똑같다 그거군요. 그럼요. 원자력도 뭐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이런 중요 시설 같은 경우는 하청 이런 걸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업무 위탁이 너무나 강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고 한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정비 보수를 한국수력 원자력이 그것도 이제 한전 자회사인데 한전 KPS라는 곳에 맡겨요. 근데 이 KPS의 하청업체가 무려 200여 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원청은 전혀 모르는 거죠. 하청에 재하청이 되니까 이런 구조를 업무 위탁하는 구조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직접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청을 하더라도 1단계 정도만 하도록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사실 그런 노동자들의 업무 조건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규직 뭐랄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좋고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는 근본적으로 이게 노동자들의 피폭 없이는 가동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피폭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순환근무 같은 거라도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정규직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순환근무를 못하죠. 그러니까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순환근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10년 이상 뭐 근무해서 정규직보다 훨씬 더 업무 노하우가 높아도 알겠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뭐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 제가 소개했던 게 그 고리 원전 2호기가 여름에 비 때문에 중단됐어요. 상당 기간 중단됐는데 그게 안 알려졌습니까? 아니요, 알려졌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부산 지역이 지난달이죠. 부산 지역에 하도 저도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난달로 기억하는데 부산 지역에 그 폭우가 쏟아졌을 때 1시간 폭우로 구리원전 2호기가 가동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뭐 스님 아시다시피 그 핵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나오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발생한 전기를 다시 이렇게 식혀서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냉각수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식혀야 되는데 그 냉각수를 끌어들이는 치수구의 순환 펌프에 순환 펌프가 있는 그 순환 펌프실이 침수가 된 거죠. 1시간 폭우에. 그래서 이제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요. 참 뭐라 그럴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뭐 쓰나미 무슨 지진 대책 뭐 완벽하다 해놓고 1시간 폭우에도 취약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도대로 시공이 안 돼서 그랬다는 게 드러났다면서요. 그것도 뭐 20년 넘게요. 발견을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설계도대로 시공 안 한 걸 지금에서야 발견했다. 그것도 이제 침수가 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아이고 참. 또 이게 걸핏하면 가동 중단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훨씬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지적도 또 역시 국회 자료에 나왔죠. 그 박안주 의원실에서 뭐 지난 10월에 전력 거래소로부터 이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작년에 그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 뭐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많이 중단될 때는 10기까지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실제로 추가적으로 가스 발전을 가동해서 생긴 추가적 국민 부담 비용이 1조 1,700억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당초 제대로 좀 감시 감독이 돼 갖고 사고가 안 나고 중단이 안 됐다면 안 들어가도 되는 돈. 그런 거죠. 자, 지금 제가 요즘 보도가 되는 한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김혜정 의원 또 무슨 사고들이 또 있었습니까?
그럼 금년에 늘 있었던 사고만 좀 몇 개 소개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고리 원전 2호기 가동 중단된 거하고 실제로 또 얼마 지난달에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예. 지난 30년 동안 한빛 2호기하고 고리 원전 4호기에 원자로를 이제 그 용접하는 부위가 있어요. 예. 그 용접 부위를 무려 30년 동안 엉뚱한 곳을 검사를 했습니다. 진짜 용접됐는지 안 되는지 검사해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그러니까 용접한 곳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제대로 안전한지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30년 동안 검사를 예. 했다는 게 밝혀졌죠. 다행히 그 용접된 부분은 문제가 없었나 보죠. 근데 뭐 항상 그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은 뭐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히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검사는 어디서 했는데요? 원래 이것을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신인 한국원자력연구소, 뭐 한국에너지연구소 이렇게 해서 85년, 95년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그렇게 2004년에는 그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카이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예. 했는데요. 이제 이번 2014년도에 한전 KPS에서 이제 용역업체가 바뀐 거예요. 예. 바뀌면서 원래 설계 도면을 봤더니 지난 30년 동안 엉뚱한 데를 이제 검사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데요. 또 한빛 원전 6호기에서 예. 지난 8월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방사능 기체 폐기물을 배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럴 때는 항상 먼저 사전에 농도 분석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하일 때만 외부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때 이제 분석 오류가 일어나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는데 뭐 그걸 테스트하는 사람이 오류가 생긴지 안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뭐 분석해가지고 그대로 내보낸 거예요. 기준치 넘는 농도가 나갔다는 아니 기준치가 넘는 게 나간지 이하인지도 모르죠. 그냥 그 상태로 내보냈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도 안 된 상태로. 네. 그리고 그건 날아가 버렸으니까 지금 와서 그렇죠. 다시 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요. 예. 10월 1일에 이건 정말 조금 진짜 큰 사고로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한빛 원전 1호기 외부 이제 전원이 있잖아요. 예.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려면 전원이 이제 항상 공급이 돼야 되니까. 예. 이제 우리 후쿠시마 원전에는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외부 전원이 갑자기 차단이 됐어요. 네.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이 됐습니다. 뭐 다행히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때 한빛 원전 1호기는 가동 중이었습니다. 2호기는 예방 정비 기간 중이었지만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이유는 밝혀졌나요? 아직까지 원인 규명 중이에요. 10월 하고 1일, 있는 중이고. 예, 10월 1일에 발생했으니까. 자,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네. 각종 비리 이런 거 다 밝혀지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수원에서 비위로 징계받은 사람이 무려 178명이나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뭐 바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징계가 실질적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구속된 경우에나 뭐 해고가 되지 대체로 뭐 순환 보직이라든가 그리고 뭐 한창 이제 한수원이 문제가 될 때는 1급 이상 직원들이 뭐 사표를 다 낸 적도 있잖아요. 반려하면 그만이죠. 지금 그러면 그 178명 징계인데 실질적으로는 다 경징계입니까? 그렇죠. 그냥 뭐. 그래. 다들 열심히 딴 데서 일하고 계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뭐 징계도 때리고 옛날 거 뒤져서 비리도 밝혀내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자고 하고 안전위원회에 이렇게 반핵 운동 하시던 분들도 포함시키고 했는데도 네. 그런데도 지금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자꾸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수원이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공룡이잖아요. 슈퍼갑이죠. 뭐 한 해 원전 관련 뭐 산업이 20조 원 정도 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한수원을 관리 감독하고 규제할 집단이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라고 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안위가 뭐 생겼지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 것도 이제 1년 남짓이고요. 그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뭐 규제 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가동 중인 원전이 23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설 중인 원전만 해도 또 5개나 됩니다. 곧 28기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확대만 계속 해오고 실제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할 것에 대한 시스템이나 뭐 인력 이런 것은 사실상 거의 준비되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확대 개편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미국 NRC 핵규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원안 위원장 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뭐 물론 재정적 예산으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되지만 원자력 산업계로부터도 당연히 근데 정치적 독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지 않아요. 임명자와.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독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3대 강국을 목표로 해서 오로지 원자력 진흥이 최고의 가치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수원이나 산업부는 스스로 굉장히 국가라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원자력의 경제성은 떨어지고 사업자의 이윤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250만 개의 부품으로 돼 있는데 용접 부위만 6만 5천 곳입니다. 예. 밸브가 3만 개예요. 예. 전기선이 170km, 예. 배관이 1,700km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고장들이 사실은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수원이 어떻게 보면 한수원도 그 원자력 발전소 개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직원들은 순환부직하고 그러니까 사고 터지면 뭐 자기네는 모른다. 설계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30년 동안 엉뚱한 거 검사하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누구도 전체를 관장할 수가 없는 거군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런 게 있고 예. 지금 또 한수원이 업무 구조도 그렇고 그렇군요. 또 규제 기관도 실제로 그런 것을 사업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사업자가 모르는데 규제 기관은 알기 더 힘든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인력이나 이런 걸 더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자회사 시스템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규제 기간은 대폭 강화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저희들 비상임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차례 하는 회의로 개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실무 사무처도 다 있잖아요. 있긴 있지만 뭐 저희가 회의 때 가서 회의 자료를 보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비상임위원이라는 알겠습니다. 한계도 높고 실제로 이제 국회에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보고하고 국회의 개입력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개입력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2중, 3중, 4중, 5중에 다층적인 감시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는 지역에 지자체 또는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그렇죠. 법적인 감시기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중단됐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서 개입해서 감시를 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굉장히 다각적으로 감시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상이 강화돼야 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위원분들께서 한수원이나 산자부의 연구 용역을 많이 받았다. 네. 얼마 전 보도가 나왔거든요. 15명 중에 7명이 약 49억 원 정도 용역 수탁을 받았어요. 산업부, 한수원, 심지어 원안위로부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더 문제가 생각하는 게 용역을 받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법정 용어로 제척 사유에 해당돼서 그렇죠. 네. 안전 분야에는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시 기구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전문위원들의 또 태도가 더 문제예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용역사업 못하게 하면 참여할 전문위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원안위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럼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 전문위원회는 있을 가치가 없죠. 원자력 산업계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그래야죠. 판단을 할 때 예. 원안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뭐 사업자 용역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알겠습니다. 심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번 국회에서는 뭐 그냥 한수원 불러다가 질타하고 뭐 무슨 사고 있었다 막 폭로하고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안전 규제, 제도 정비, 기관 강화 이런 어떤 좀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제도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국회? 지금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죠. 야당에서도 없어요? 네, 지금도 뭐 야당은 뭐 지금 국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도적 강화 방안은 이제 부분적으로 의원들이 제시는 하고 있지만 좀 뭐 야당 전체 차원으로 된다거나 그런 건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김혜정 의원이라도 좀 나서서 좀 아까 이렇게 몇 가지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강화 또 하청 재하청 구조에서의 문제점 네. 또 지자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감식이고 네. 뭐 등등등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걸 좀 하나의 좀 법안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관심 있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좀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행동도 하죠. 아니, 진짜 이거는 안전이 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저도 계속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뭐 지금 거의 국민들도 불안이 너무 목에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국회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로 네. 그 제도 개선 개혁 우리 김혜정 의원의 활약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을 함께 만났습니다.